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 UN 미래보고서 1권은 1자 2자 숫자가 없습니다. 2권 3권은 2권 3권 쓰여 있는데, 자, 1페이지 1권서부터 이거는 정리가 다 되는 거라서 핵심만 줄만 끄면 됩니다. 자, 머릿말부터 보겠습니다. 머릿말부터 저 중요한 게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머릿말 처음부터. 자, 첫 번째, 미래학자들은 10년 전부터 이제 줄 것입시오. 2015년이 되면 지구촌의 위기가 닥친다고 경고해 왔다. 그다음 그 밑에 줄 두 번째 줄 것입시오. 미래 전략가들은 지금 하강하고 있는 지구촌 경제가 2011년에 조금 나아졌다가 2015년에 다시 하락하여 2020년이나 회복세를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줄 것이고요. 자, 그럼 이 책이 제일 뒤에 보시게 되게 되면요. 제가 작년 제일 먼저 산 책인데, 초판이 2008년 리먼 사태 터지고 나서 12월 5일날 초판 인쇄를 해갖고 서점에 나온 책입니다. 근데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미 우리 LB의 27기 모집 강의를 할 적에 2008년 11월 3일날 이 책 발간되기 한 달 2일 전에 내가 이미 성남 캠퍼스에서 내가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이 책의 내용들이 전부 다. 그리고 나는 2008년 리먼 사태 받은 거 2009년도에 반등회복 시작해가지고 반등회복세가 2015년까지 가는데 중간에 2013년, 14년에 한번 조정 거쳐갖고 2015년까지 반등 가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다시 하강세를 갔다가 2020년에 올라간다고 난 이 책 발행되기 한 달 전에 성남 캠퍼스에서 이미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강의했고요. 매기수마다 첫날 강의, 개강 강의할 적에 들었던 그 있죠. 그게 그날 만들었던 자료 그대로입니다. 3년째 손 안 대고 있습니다. 이 책 나오기 전에 제가 먼저 이게 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이유가 그 밑에 줄에 인구 감소 이거 줄 것이고요. 선진국의 인구 감소. 그러니까 선진국이 점점 저성장으로 가게 되는 거고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죠. 밑에 줄에 대규모 복지 예산 집행 줄 것이고요. 이것 때문입니다. 즉 선진국 경제가 지금 세계 경제 소비의 핵심이었는데 이 선진국 경제가 점점 복지 예산과 인구 감소로 성장률이 점점 좀 줄어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의 탄력성이 둔화된 충격이 2020년까지 중간중간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줄, 첫 번째 4페이지 제일 끝에 복지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이거 줄 것이고요. 원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5페이지 보게 되면요. 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이렇듯 줄 것입시오. 사회가 불안정해질 때 선진국의 저성장 충격으로 10년 동안 경제가 불안한 겁니다. 지금 유럽이 그렇죠. 계속 줄 것입시오. 글로벌 리더로서 국제 질서를 유지할 힘을 가진 국가도 찾아보기 어렵다. 줄 것이고요. 미국이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으면서도 세계의 경찰을 자임하던 통제력을 상실해 간다. 그리고 중국이 넘겨받겠지만 중국이 글로벌 강자로 떠오르고 있긴 하지만은 아직 세계 지도국으로서 미국의 지를 넘겨받기에는 역부족이다. 아직 시간이 10년, 15년이 더 필요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걸 경제적으로 화폐 경제 측면에서 보자면은 중국의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게 되면은 중국 위안화는 국가화폐고 달러는 민간화폐이기 때문에 달러가 기축통화일 때보다는 훨씬 더 세계경제 변동성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옛날에 중국의 지배를 받던 반식민지 한반도 역사를 갖고 있어갖고 중국을 뗀 놈이라고 해가지고 안 좋게 생각을 하는데 차라리 중국 위안화가 10년, 15년 후에 기축통화 지위를 가지는 게 한국 경제나 세계 경제를 위해서 변동성이 훨씬 축소되고 보다 예측 가능한 경제 체제가 펼쳐지니까 그게 더 유리합니다. 미국 달러는 민간 개인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이 더 큰 겁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따라잡기는 앞으로 10년, 15년 시간이 부족하고 미국은 기축통화 지위가 지금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현재 발행되어 있는 달러를 가지고 실물 자산으로 달러 세력들이 전 세계에 삼성전자 같은 주요 기업들, 전 세계의 핵심 부동산들, 그 다음에 원자재 시장 전부 다를 갖다가 지금 다
실물 자산으로 바꿔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동안. 그래야지만이 저거 10년 후에 달러가 기축통화에서 제외돼 버리게 되게 되면은 달러는 종이 쫙 되거든요. 그걸 지금 실물 자산을 바꿔놓고 되게 되면은 기축통화 지위가 날아가더라도 전 세계 실물 자산 전부 적거지 않습니까? 전 세계 실물 자산이. 그 실물 자산을 다 소유하기 위해 가지고 더 싼 가격에 더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돈처럼 우리 주머니에 10억, 100억 있다고 한꺼번에 빌딩 하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갖고 있는 돈은 1000조 달러가 넘어요. 1000조 달러가. 1조 달러가 우리나라 돈도 1200조야. 1200조. 근데 이 사람들 갖고 있는 게 1000조 달러가 넘어. 우리나라 돈은 계산이 안 돼. 경인지 hen지 뭐 계산도 안 돼. 우리 머리로는. 그 재산을 갖다가 우리처럼 그냥 5억, 10억 있다가 빌딩 하나 사고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입하는 것도 10년, 20년 걸려. 매입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 매입하는 기간 동안에 가급적 낮은 가격에 매입해갖고 편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흔드는 거야, 이거를. 지금 그 충돌 와중에 있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세계 경제가 아주 변화무쌍한 10년을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보게 되게 되면요, 6페이지. 자, 세 번째 줄 거 싶어요. 향후에는 글로벌 질서나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반항이 거세진다. 줄 것이고요. 그 밑에 줄 것이십시오. 그들의 움직임은 작은 물길을 지나지 않지만 2015년이 되게 되면 이들이 최대 세력이 되어 새로운 글로벌 질서를 만들고 계획의 주체로 떠오를 것이다. 2010년의 정보 공유와 2017년의 접속 평등화 줄 것이고요. 이 움직임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펼쳐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청년 민주화 운동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7번째 줄 보게 되게 되면요. 다문화, 인터넷, 지구촌 문화를 만들어 간다. 앞으로 세계는 다문화, 인터넷 경제, 완전 지배하는 경제입니다. 실물을. 이 경제가 만들어지게 되니까 우리가 다문화에도 적응이 돼야 되고요. 다문화 국가에. 그리고 인터넷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는 경제를 우리가 준비를 하고 주역이 되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터넷 사용하는데 도사가 돼야 되고요. 또 우리 지금 이 스마트폰, 이 태블릿 PC를 갖고 영업서부터 홍보서부터 모든 걸 24시간 이동 중에서 할 수 있는 완전한 기능을 습득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을 그거를 통해서 영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서 5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똑똑한 군중이 국제기구나 연방정부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각자 하고 싶은 대로 군중행동에 나서는 반면 이들을 통제할 리더십은 없다. 이제는 국가 권력이 시민 권력, 인터넷을 통한 SNS를 통해서 결집된 시민 권력을 통제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똑똑한 개인이 자신들만의 불만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함에 따라 사회 통합이 어려워지고 정부의 조정 능력도 약화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제일 끝에 줄 무정부 상태가 올 가능성도 있다. 이만큼 가지는 않겠지만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 5000년은 지배계층이 힘을 가지고 헌법에 의한 표면적 정의는 저가 시키는 척 하면서 저가 실제로 국민들한테 권력을 행사하던 시대였는데 이제부터는 SNS 혁명으로 실질적 정의를 가진 시민 권력이 국가 권력을 마음대로 흔들 수 있고 한 개 시민이 힘을 합쳐가지고 국가를 전복할 수도 있는 정도의 이제는 시민 권력 시대가 탄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현장을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리비아나 이집트 사태가 바로 시민 권력이 40년 된 독재 권력을 갖다가 한 방에 무너뜨리고 있는 거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독재가 아니지만은 우리나라도